최근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20년이 넘는 노후 열수송관이 전국에 700개소 정도가 되고 학교 시설도 30% 이상이 30년이나 이상이 된 낡은 건물들이 지금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가 총괄적으로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뭐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얘기를 너무 하다 보면 이게 참 우리는 잘 안 와닿잖아요. 일단은 이 어느 기사에도 보니까 특히 뭐 가스관이나 송유관, 뭐 저수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좀 노후화돼서 보수가 시급하다. 그리고 종종 이제 사고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노후화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진짜 위험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반 시설들이 네. 다 이제 고도 압축 성장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대부분 급속하게 이제 압축돼서 집중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급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나 이제 주변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년이 넘는 노후 열수송관이 전국에 700개소 정도가 되고 네. 학교 시설도 30% 이상이 30년이나 이상이 된 낡은 건물들이 지금 있는 걸로 30%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이나 통신구 이런 시설들도 설치된 지 20년 지난 비율이 90%가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인천에 지금 붉은 수돗물 사태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인재로 인한 사고라고 이제 발표는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보면은 노화된 관로가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상수도관 중에서도 지금 30년 이상 노화된 관로가 그 14% 그리고 3만 킬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노후시설물들이 전국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언제 또 관리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천의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처럼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노후 시설물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시급한 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70년대, 80년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10년에만 신경을 쓰고 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그 기반 시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일원화된 법 체계도 정비가 안 돼 있었고, 뭐 예를 들면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이제 중대형 애소 시설하고 상수도, 공동구는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또 상수도 급배수관이나 하수도, 뭐 가스, 열수송관 이런 것들은 각각 개별법에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난해 이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가 총괄적으로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사실 뭐 그 법 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예산 지원 부분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뭐 정부나 지자체, 관리 당국이 여러 가지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네. 뭐 대한건설협회 측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을 좀 내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민자라 그러면 민자 들어오는 거 이용료 부담 때문에 나는 반댈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자도로가 사실 재정도로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민이 필요한 생활 시설, 기반 시설들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자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